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종목과 포트폴리오를 책임지기 위해 수익맛의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칸 전문가입니다. 네, 설 연휴 동안 글로벌 주요 지수가 상승했다는 소식에 우리 시장도 힘차게 개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장중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상승폭을 줄여서 코스피는 0.87%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무려 3.28% 상승 장속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모두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8% 이상 급등을 했고 신라제는 바이러스 항암 치료제 팩사백의 효과 입증 소식에 10% 이상의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연휴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투자의 기회를 잡아볼 시간인데요. 잠시 후 한방승부사 차태웅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냉철한 시장 분석을 통한 성공 투자 비법도 배워보시고요. 내 종목에 대한 점검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이 엄청나게 좀 상승을 좀 하면서 설 연휴 이후에 과연 시장이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시장은 이제 상승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 상승이 과연 계속될 것이냐 또 저번처럼 급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인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재는 또 우리가 미리미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차태웅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꼭 그 강의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올라가지 못한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들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와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이 열려있고요. 문자는 1577-8159로 종목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방승부사 차태웅 전문가의 강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투자 혼란을 잡아줄 이 시간 잘 집중해 보시면서요. 계좌에 승부를 두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방승부사 차태웅 전문가의 전설의 고수 비급 리턴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반갑습니다. 예, 차태웅입니다. 설은 잘 보내셨나요? 이번에 설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의외로 이제 설 때 고향을 다녀오신 분들이 의외로 고속도로가 많이 안 막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짧아서 그런지 많이 안 내려가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고향이 부산인데 이번에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내려가지 않았다만, 저희 부모님이 섭섭하다고 전화가 엄청나게 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험분들 일단 이제 진짜로 이제 2018년이 시작되었는데 저는 항상 1년이 시작될 때마다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한 해를 좀 많이 보내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번 연도에 잡은 목표가 일단 제가 저와 함께 매매하신 분들 그리고 저를 믿고 매매하신 분들에게 드린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실패를 하지 말자라는 게 저의 올해 2018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일단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설날 이후의 시장들은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살짝 좀 다르게 상승한 흐름을 나왔죠. 제가 설날 이후에 상승하거나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어떠한 흐름들이 나올 것이냐 앞으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설날 이후에 만약에 상승을 많이 보여준다 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건 앞으로 대폭락장이 남았다 이 말씀 드렸고 설날 이후에 만약에 하락장이 나온다 한다면 하락 이후에 횡보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장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씀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2018년에 이제 설 끝나고 나서 이후의 장세는 오늘 대급등하는 시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시장들은 조금 더 흘러봐야겠지만 조금 더 오른다 한다면 대폭락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들 같은 경우에서는 내일 한 번 더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목요일날 수요일이었나요? 수요일날
한미약품에 대한 악재가 나오면서 한미약품이 시간에 하한가하고 한미사이언스가 시간에 하한가하고 오늘 이제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과거에 악재는 매수 타이밍이다 이 말씀 드렸는데 오늘 악재를 미리 알고 대피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앞으로도 이제 저런 제가 알려드리는 것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미리 대피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악재 미리 알고 미리 대피하라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돌발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제 지난주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쯤에 한미약품에 대한 돌발 악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2015년에 그 기술 추출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 그 자체가 진행되고 있다가 2018년에 갑자기 이제 돌발 악재가 나오면서 어떤 악재가 나왔냐? 임상 이상을 중지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시간 내에서 하한가 나오면서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보시면 이번에 한미약품에서 보시면 류마티스 치료제를 임상 시험을 중단했습니다. 정확히 이상을 중지를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2015년에 계약을 하고 나서 이게 임상 실험을 성공할 때마다 기술 수출을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임상 1상까지만 완성되고 나서 2상 때 한미약품이 생각했던 성과들보다 좀 적게 나오고 좀 미달한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깔끔하게 포기를 하는 흐름들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금을 줬는데 이 계약금을 다시 반환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됐다라는 거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보시면 제목이 기술 수출, 그러니까 임상 시험이 중단됐다라는 이 제목만으로 시간의 하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시간의 하한가를 가고 오늘 급락하고 윗골에 달린 뭐 이렇게 이제 뭐 도지형 캔들이 나왔었는데 근데 실제로 이걸 뉴스를 파보면 아시겠지만 뭐 계약금을 반환을 하거나 이런 것들 없어요. 이런 부분들 없는데 실제로 기업에서 타격이 입는 게 없지만 이런 제목만으로도 시간의 하한가를 갖고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약주나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서는 신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민감한 소재에서 이런 임상시험 중단이라는 이런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그 제목만으로도 이렇게 하한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때까지 제가 많이 분석을 많이 해봤지만 실제로 악재, 돌발 악재 있잖아요. 돌발 악재. 돌발 악재가 나온 종목에서는 이상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항상 돌발 악재가 나오기 전에는 세력들이나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매도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발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하고 그 돌발 악재가 나와서 급락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약간 하락을 하다가 그때부터 외국인 기관들 매수에 들어가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뭐냐면 잘 보세요. 상승했다가 하락이 나오고 쭉 하락이 나오고 다시 상승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를 쭉 해서 쭉 끌어올려요. 그러고 있다가 쭉 하락이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외국인 기관들 매도하거든요. 매도하면서 하락이 나오다가 갑자기 여기 구간대에서 돌발 악재 나오면서 쭉 급락합니다. 쭉 급락을 했다가 여기서 반등하지 못하고 한 차례 더 하락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고 나서 쭉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항상 똑같아요. 과거에 이제 한미약품 그 1조 원 수준의 기술 수출 때도 그거 파기하고 나서도 똑같은 흐름이 나왔고요. 이번에도 똑같은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항상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임상 이상 시험 중단이 중단했잖아요. 중단이 생각을 해보시면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까요? 고민하다가 이거를 추가적으로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이 중단이라는 이슈인데 과연 하루 만에 그것을 결정하고 하루 만에 생각해서 하루 만에 결정해서 바로 발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임상 이상 시험 중단에 대한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외국인 기관들이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파악을 하고 나서 그 악재가 나오고 나서 한 차례 더 하락하고 나서 그때부터 매수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악재 공시, 뭐 억울하다는 한미약품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 신약 후보 물질 글로벌 임상 중단에 급락 했는데 이 뉴스를 파보면 아시겠지만 뭐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 반환을 할 필요 없다 이런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게 완전 이제 악재같이 보이지만 기업의 손상된 기업 이미지나 기업 그 매출에 약간 저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상처를 받은 부분들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 이제 그렇게 단점인 부분들은 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차트인데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차트는 돈이 차트를 움직이는 것이고요. 항상 차트를 움직이려면 돈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돈이 움직여야지만 차트가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슈, 이 차트는 바로 이슈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차트, 그리고 돈, 이 이슈는 이 삼박자는 거의 묶여 있는 것인데 돈으로 차트를 움직일 수 있고 차트가 움직이면서 이슈가 서로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 보시면요. 주가가 쭉 상승이 나왔죠.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락이 나왔고 이번에 다시 상승하고 나서 과거 첫 번째 고점 있죠. 여기 첫 번째 고점에 정확하게 이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나왔죠. 저항을 받는 흐름들이 나오고 나서 하락 나오고 상승 나오고 또 횡보 나오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돌발 악재 나오고 나서 쭉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죠.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차트가 이상해요. 제가 항상 이런 악재들 있죠. 이런 악재들이 이런 돌발 악재들이 있기 전에는 과연 어떠한 패턴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어떤 패턴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런 돌발 악재가 나올까 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보시면 자, 첫 번째 여기 고점입니다. 1차 상승 나오고 나서 하락 나왔습니다. 돌파하고 나서 하락 나왔어요. 상승 나오고 나서 여기 저항 맞고 하락 나왔습니다. 여기 하락 나오고 나서 횡보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돌발 악재가 나오고 나서 시간에 급락 나왔고 그다음 오늘 바로 이제 급락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헤드앤숄더죠. 항상 자 보시면 첫 번째 어깨를 두 번째 이제 봉오리에서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봉오리에서 첫 번째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한다면 이거는 급락이 나온다라는 게 일반적인 헤드앤숄더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런 이제 한미약품의 이런 임상시험 중단에 대한 이슈가 왜 이상하게 이런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구간에서 바로 돌발 악재가 나왔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매도세가 강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은 매도세가 강해져야지만 나올 수 있는 패턴인데 잘 보세요. 여기 첫 번째 고점 있죠? 이 첫 번째 고점을 두 번째 고점대에서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매수세가 강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원래 지지받고 한 번 더 올라가야 되는 패턴들인데 이게 이탈이 나오고 나서 상승이 나는데 이 첫 번째 고점에 또 저항을 받은 거예요. 이 자체가 무엇이냐면 여기를 A로 합시다. 이 A 구간이 여기를 B로 합시다. B. 자, A 구간을 B가 돌파를 하면서 매물을 분명히 전부 다 잡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A 구간의 매물을 전부 다 B 구간에서 전부 다 잡아먹었을 것인데 일부 남아있는 그런 매도세 때문에 여기 저항을 받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냐면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고 매수세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은 매도세가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매수세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거는
적은 매도세로도 급락할 수 있다. 그래서 하락 패턴이다. 그래서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서는 하락 나오고 나서 헤드앤숄더 나오고 나서 하락 나오고 나서 여기 구간대에서 보시면 돌발 악재 나온 곳입니다. 돌발 악재. 돌발 악재. 그래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벌써 여기서 다 팔고 있었어요. 벌써 여기서 다 매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여기서 돌발 악재를 맞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돌발 악재 한번 맞고 나면은 제가 뭐라고 했죠? 악재 한번 맞고 나서 한 번 더 하락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매수에 들어온다 이 말씀 드렸죠. 그래서 대형주들 악재 나온 종목들 다음 살펴보세요. 이번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유상증자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전부 다 개파락 이후에 살짝 더 하락하고 난 다음에 쭉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도 이번에 그럴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서야 매수 들어올 거예요. 왜? 악재가 다 해소됐기 때문에. 악재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야 이제 한 번 더 하락할 때부터 매집이 들어오고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한미사이언스 보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랑 한미약품이랑 뭐 형제 같은 종목들이죠. 보시면 한미약품이 급락하면 한미사이언스도 급락하고 한미사이언스가 급락하면 한미약품도 이제 그 급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한미약품에 악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악재 나와서 급락 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이런 돌발 악재 있죠. 이 돌발 악재를 우리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악재 중에서도 매수해야 될 악재가 있고 매도해야 될 악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수해야 될 악재와 매도해야 될 악재를 살짝 살펴보자면 매수해야 될 악재는 기본적으로 큰 손이나 이런 세력이나 큰 손들이 매도를 하지 못한 종목들 있죠. 갑작스럽게 상승하다가 갑작스럽게 나온 이런 악재들, 그러니까 상승을 하면서 돈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발 악재 나면서 급락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매수를 해야 되는 악재예요. 최근에 보시면 가상화폐 그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왔죠. 이런 악재들은 상승을 하고 있는 중간에 큰 손들이 매도를 하지 못했는데 돌발 악재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돌발 악재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해야 되는 악재고 이런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의 이런 악재들은 실제로 그 전부터 매도해야 되는 악재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상승 이후에 아까 헤드앤숄더 패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락이 나왔던 패턴이 나왔고요. 그 다음 한미사이언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1차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지만 저항 맞았어요. 그리고 또 하락이 났지만 또 상승 나오고 나서 또 하락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락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무엇이냐면 1차 상승 나오고 나서 하락 나왔지만 여기다 하락 나오고 나서 상승 나왔지만 또 하락이 나왔어요. 이까지는 괜찮아요. 쌍바닥 패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고점을 다시 한번 또 맞고 하락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싼 고점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라인 때도 돌파할 매수세가 없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A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 A 구간을 돌파할 매수세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나약한 종목이고 굉장히 매수가 약한 종목이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투자들이 매매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린 차트를 보면서 매도세가 강한 것인지 아니면 매세가 강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돼요. 과연 지금 차트는 매수세가 강할까 아니면 매도세가 강할까 이걸 꼭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차트 다시 보시면 상승 나고 나서 저항 맞고 나서 하락 나왔죠. 그러다가 상승 나고 나서 첫 번째 고점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하락 나왔고요. 다시 한번 상승 나와서 두 번째 고점이 형성되면서 하락 나왔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원래 급등주는 이런 쌍고점이 나오거나 이러한 패턴이 나오거나 이러한 패턴이 쌍고점이 나오거나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보시면 상승 나오고 하락 나왔죠.
상승 나오고 하락, 또 상승 나오고 하락 나왔죠. 그럼 여기 구간에서 바로 여기 고점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이 나오면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이평선들을 깔끔하게 돌파했지만 여기서부터는 이평선의 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매도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고 강해지고 있고 강해지고 있고 강해지고 있고 강해지고 있다가 악재로 한 대 얻어 맞은 거예요. 악재를. 그래서 이 한미사이언스나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돌발 악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임상시험이 이상이 중단됐다. 이런 것도 미리 몰라요. 하지만 차트상에서 이게 매도세가 강한 차트인지 이게 매수세가 강한 차트인지 이걸 서로 판단해보다 보면은 매수세가 강한 차트의 악재는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세가 강한 차트의 악재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것은 매수세가 강한지 매도세가 강한지 이걸 비교를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 앞으로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는 항상 연봉 차트나 연봉이나 월봉이나 주봉이나 이런 큰 흐름상을 먼저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지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인지를 항상 체크를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요, 한 차례 이렇게 연봉상에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 있죠. 이런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이상하게 연봉상에서 5선에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5선에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이후에 5선 지지하고 나서 상승 나왔고요. 다시 한번 5선 지지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미약품 43만원대가 5선이 지지하는 구간, 지지라인대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떨어진다 한다면 한 10% 정도 더 하락할 수 있고요. 그 10% 이상은 하락하기 어렵다라는 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서는 43만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순간은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 해보신 전략들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매도세가 강한 차트들 같은 경우에서는 매도를 그 전부터 했었어야 된다. 지금 악재 맞아가지고 힘들어가 아니라 그 전부터 매도세가 강한 차트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었어야 된다. 매도를 했었으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다? 이런 악재도 안 맞았겠죠. 그래서 악재도 미리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그 부분들은 매도세가 강한 차트인지 매수세가 강한 차트인지 이걸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고, 매수세 강한 차트에서 악재가 나온다 한다면 밑에 떨어졌을 때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하면 올라가서 수익 나요. 근데 매도세가 강한 차트에서 악재가 나온다 한다면 이거 한 차례 더 급락하면서 우리 개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악재 나오기 전부터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도세가 강한 차트에서 돌발 악재를 보니까 분명히 충분한 시간을 주다가 악재가 나오고 나서 한 차례 더 급락하고 나서 상승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고점에 물리셔가지고 쭉 떨어질 때까지 홀딩 하신 분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매도세 강한 차트들은 좀 배워보시고 저런 패턴들만 매매 안 하셔도 수익 많이 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선에 거의 붙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미사이언스는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한미약품은 조금 더 하락했다가 올라갈 것이다. 그럼 결론은 한미사이언스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때 한미약품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한미약품이 조금 더 하락세가 한미사이언스보다 더 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점점점 저점을 잡아서 한미사이언스가 저점을 잡는다 한다면 한미약품이 저점 잡을 것이고, 한미약품이 저점 잡는다 한다면 한미사이언스가 잡을 것이고, 서로 같이 반등할 것이다. 변동폭은 마이너스 10% 정도는 더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보시라. 마이너스 10% 정도는 하락이 나왔을 때 뭐 추가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43만 원대만 이탈하지 않고 연봉상 5선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씀 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과거에 한미약품은 또 이제 그 이슈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2016년 정확 9월 말에 있었던 이슈예요. 9월 말에 1조 원 규모의 수출을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게 똑같아요. 그때가 9월 며칠이었나? 이게 9월 A날, B날이라고 하면은 이게 서로 다음 날이에요. A가 그 전날이고 B가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인데 전날 기술 수출을 1조 원 규모로 하겠다라는 이슈 나면서 겁나게 이제 아침 시가부터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장중에 아침 시작하고 나서 10분인가 15분 지나고 나서 갑자기 파기를 하겠대요. 기술 수출 파기를 하겠대요. 그때부터 갭상승 딱 뜨고 나서 주르륵 하락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한 10거래일 동안 한 30% 정도, 40% 정도 하락했을걸요. 그래서 이때부터 한미약품이 거의 60만 원대부터 제 기억으로는 4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이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을 잡고 다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도 한미약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더러워요. 꼭 장 끝나고 공시를 내고 꼭 장 끝나고 이제 악재를 내고 꼭 장 끝나고 이제 호재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더러운 놈들인데 보시면 어찌 그 전날에 기술 수출 장시간 끝나고 기술 수출을 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왔고 어떻게 그 다음날에 기술 수출 파기를 하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서도 이때도 결론적으로서는 매도세 강한 차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악재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였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가 그날이에요. 이 전날 여기 이 전날 보시면 이날 여기 있죠. 여기 전날 기술 수출에 대한 시간에서 아마 거의 이제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시간에서 상승이 나오고 나서 다음날 시가 갭상승 떴어요. 갭상승 떴는데 9시 15분인가 그때 이제 공시가 딱 떠가지고 그때부터 쭉 급락했어요. 쭉 급락하고 나서 60만 원대부터 30만까지 하락하죠. 거의 50%. 거의 이제 한 달 만에 50%가 이제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50%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이 공시 때문에. 근데 잘 보세요. 보시면 한미약품의 주봉 차트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승 이후 하락, 쌍고점 찍고 급락한다. 이 말씀드렸죠. 이거는 크게 보면은 이거다.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이다. 이 말씀드렸죠. 여기가 첫 번째 고점이고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고점이에요. 쌍고점 나왔으니까 이게 고점이 낮아지면서 급락하는 패턴이다. 바로 악재는 여기서 나왔다. 그래서 요러한 패턴이 나왔고요. 그 다음 악재는 여기서 나왔어요. 그럼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상승이 나왔죠. 하락, 두 번째 상승 나오고 하락 나왔어요. 그러다가 한 번 더 상승 나오고 나서 고점 형성됐고요. 하락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 나오면서 두 번째 고점 형성됐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요런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상승 나오고 또 하락, 또 상승 나오고 하락 나오면서 쌍고점을 치면서 그 다음부터 급락했단 말이에요.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기서부터 벌써 세력들이나 큰 손들은 매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력들이나 큰 손들은 매도를 하고 있었고 또 매도하고 있었고 또 매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락 나오다가 한 두세 달 뒤에 정확하게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그때도 쭉 급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앞에서부터 먼저 매도세가 강한 이런 차트들이 형성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몇 달 뒤에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다. 악재 나오고 나서 급락하고 나서 30만 원대부터 정확하게 이게 또 60만 원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이후에 이번 2017년에 또 30만 원부터 60만 원, 70만 원까지 쭉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악재 터뜨리고 나서 또 하락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그 대기업 치고는 악질이에요, 악질. 그래서 우리 시험원들이 절대로 이러한 이제 악질 패턴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여기 이 구간이 이 구간까지 생각하세요. 여기 구간이 매도세가 강한 차트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인식을 못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당해요. 모르면 당합니다. 다시 한번 상승 나오고 하락, 또 상승 나오고 하락 나왔죠. 첫 번째 고점 형성되고 나서요. 두 번째 고점입니다. 이거는 싼 고점이에요. 싼 고점이 나오고 나서 급 나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주식 교과서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봉 차트에서 나온 거예요. 주봉 차트에서 이렇게 나오고 나서 잘 보세요. 나오고 나서 보시면 이평선에 역별이 됐죠. 과거에는 이평선 다 돌파하면서 상승을 했었지만 이제는 이평선 역별이 됐단 말이에요. 모든 이평선에 저항받고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되고 나서 이렇게 급락을 게 이제 패턴이고 여기서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시험원들이 이제 그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절대 악재가 이제 저번에 보시면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다. 이 말씀 드렸어요.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 말씀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매수가 강하게 나오는 이런 중간에 나온 악재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매수해야 되고요. 바로 매수해야 되고 그리고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다가 하락했던 종목들은 한 번 더 하락을 하면 그때부터 매수를 하면은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한미약품은 한 번 더 하락할 때부터 매수하면은 중장기적으로 냅두면은 올라간다. 그래서 수익 많이 날 수 있다.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이 그 악재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좀 정확히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한미약품이 이번에 임상 이상 시험이 중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에 피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피해가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악재가 나온 거에 대한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그 악재가 나오기 전에 패턴들은 어떠한 패턴이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중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1조 원 규모도 작년에 2016년 1조 원 규모 이거 악재도 그리고 이번 연도 악재도 보니까 전부 다 주봉상, 월봉상, 일봉상 매도세가 강한 차트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한두 달 뒤에 그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서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악재에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제약업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신약에 대한 성공률이 임상 1상부터 승인까지의 성공률이 10%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약주에 저런 이제 그 매도세가 강한 차트들이 나온다 한다면 이거는 매도를 치고 나서 기다려보는 게 더더욱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이제 이번 배웠기 때문에 절대 그 알아가시고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되고 절대로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개인 투자들이 절대로 매매하지 말아야 될 차트의 패턴에 대해서 좀 공개해드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했고 그리고 오늘 세화 PNC가 급등이 나오면서 한 15%에서 20%까지의 수익을 좀 드렸는데 오늘 세화 PNC의 또 후속 종목을 단기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후속 종목들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에 물리신 분들 이 악재에 당해서 계좌 박살나신 분들은 제가 또 한 방에 또 한 매겨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깔끔하게 수익 보시고 한미약품의 이런 상처들은 절대로 잊어보시라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도 끝났고 본격적인 투자회장이 열렸습니다. 오늘 시장은 상승장으로 힘차게 출발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은 내재되어 있는데요. 이 돌발 악재를 잘 이용하셔서 매수 포인트인지 아닌지 판단의 기준을 잘 세워보실 수 있도록 오늘 강의 내용 잘 기억해 보시면서 악재에 대한 판단력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차트영웅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을 집중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FA 반도체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SFA 반도체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700원인데 그 여러 차례 나눠서 샀고 내 비중은 80% 정도 돼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비중이 80% 현재 보유하고 계시고 매수가가 2,700원. SFA 반도체 저희가 잘 접수했고요. 저희 전문가님께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SFA 반도체 진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친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중을 좀 많이 넣으셨는데, 이거 뭐, 이제 내용을 아시고 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실적이 최근에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실적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제 전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뭐 분할로 계속 떨어질 때마다 매수했다는 걸 보니까, 뭔가 확신에 차서 매수하신 것 같다 생각 많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이제 내용을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이 종목이, 앞으로 이제 올라갈 종목인지, 아니면 매수에 강한 종목인지, 아니면 어떻게 될 종목인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드린 시간들 한번 가져볼게요. 일단 보시면, 전 항상 큰 흐름부터 먼저 보고 나서 작은 흐름 많이 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차트를 반대로 놓고 보면은, 이게 헤드앤숄더 패턴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이후에 하락 나왔고 또 돌파하고 나서 또 하락 나왔고 또 한번 또 저항 맞고 있죠. 이거는 이제 떨어질 패턴인데 이거를 또 다시 거꾸로 다시 한번 보면은 이건 이제 올라갈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큰 흐름상에서 보시면 이거는 한 차례 한번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 아닌가. 뭔가 이제 시장님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매수하신 이유가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월봉 차트도 보시면은 이런 하락 추세를 지금 싹 거의 다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한번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또 주봉상 또 보니까 이런 머니라인 패턴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머니라인 패턴 나오고 나서 이평선 수렴대를 돌파하면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 잘하면 한번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SFA 같은 경우에선 손절가를 제가 2,45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2,7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만약 2,700원대를 돌파한다면 한 3,500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차적으로. 그래서 손절가는 2,450원 잡아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2,700원, 2차 목표가는 3,500원까지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매집 형태를 보니까 그 이상까지도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느낌이 좀 그런 이제 종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 그러니까 손절가만 잘 지켜주신다면 아마 조만간 한번 폭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은 강력하게 홀딩하시라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FA 반도체였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 2,7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2,45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대응 전략 잘 지켜보시면서 보유 전략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님은 저희가 미리 접수된 종목으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제약이 미리 접수가 되었는데요. 이 종목 매수가가 29,150원입니다. 비중 10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대화제약이 28,950원에서 3.9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됐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최근에 제약주들이 실적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실제 영업이익이거나 단기 순이익이 많이 증가하는 흐름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항상 저는 연봉 차트, 월봉 차트, 주봉 차트 큰 흐름을 먼저 분석하고 나서 큰 흐름상에서 매수에 강한 종목인지 판단하고 나서 그다음 일봉과 분봉을 보면서 이 종목이 단기 오를 종목인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끌고 오를 종목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 항상 이 말씀 드렸는데 차트를 보면서 좀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고점을 깔끔하게 돌파하는 이런 영망치 캔들이 좀 나왔고요. 영망치 캔들의 지금 몸통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5연선, 5선에 정확히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한 차례 더 급등하지 않을까, 이번 연도에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0원, 24,0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3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적으로 한 4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손절가 24,000원, 목표가 35,000원, 2차 목표가 한 4만원까지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서는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24,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쭉 홀딩해 보시라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화제약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영마치 캔들이 포착이 되면서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대화제약의 대응 전략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음에는 채팅방으로 넘어가서 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고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하나님의 고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양약품입니다. 42,000원에 비중 50%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일양약품 42,000원 매수가의 비중 50%.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전문가님? 자, 일단 항상 또 똑같은 얘기지만 큰 흐름부터 보면서 한번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전고점대가 35,000원대인데 이 전고점대를 깔끔하게 이제 영망치 캔을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지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크게 급락하거나 크게 급락할 일은 많이 없겠고요. 급등하려고 했으면 급등했지 급락할 확률은 좀 적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최대 34,0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5만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절가 34,000원, 목표가는 5만원까지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 5만원까지 잘 보시라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좀 다음 종목 보도록 할까요? 다음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서린바이오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행동대장님의 종목입니다. 서린바이오 15% 손실에 명절 전 추가 매수에서 8% 정도 손실권입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면서 매수가는 비중은 없는데 간단하게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만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일단 주봉 차트를 보면서 바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하락 추세를 깔끔하게 돌파하고 나서 수렴된 이평선을 싹 돌파하고 그리고 이제 수렴된 이평선에 지지하면서 이번 주를 좀 시작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한번 한 차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한 15,000원까지 보시고요. 손절가를 13,000원 보시면 깔끔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손절가 13,000원, 목표가 15,000원까지 잡아드리겠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채팅방의 고민들 해결해봤고요. 문자로 접수된 고민도 빠르게 해결해보겠습니다. 살펴볼 고민은요. 어떤 종목 볼까요? 이 종목 보겠습니다. 에이블 CNC 매수가 18,800원에 비중 20%입니다. 손실 중인데 잘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에이블 CNC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잘 부탁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급락할 종목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연봉상 차트 보시면 지금 5년째 여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이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연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평선 두 가지의 5선과 10선 이 이평선에 둘 다 정을 받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연도에 급락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월봉 차트를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이 노란색 이평선들이 60선인데 이 60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달째 60선을 돌파한 적이 없고 저항받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패턴들이고
이제 매수가 줄어들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저점 부근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습니다. 원래 헤드앤숄더라는 게 고점에서만 나오라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점에서도 이러한 패턴이 나오면은 한 차례 더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한 번 더 급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절가 16,000원 이탈 시 전량 손절하시라 말씀드렸고요. 목표가는 2만원까지 잡아보시라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종목 상담을 여러분들 같이 진행했는데, 뭐 차태현 전문가님 강의를 좀 들어서 그런지, 오늘 좀 차트나 모양이나 종목들을 보니까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상승한 종목들도 있지만, 급등락을 너무 반복해요. 자,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시장 상황 짧게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까요, 먼저? 예, 일단 지금 이제 코스닥이 상승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 뭐 삼형제, 그다음에 신라젠 이런 종목들까지 지금 상승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번에 상승 나왔을 때 900포인트를 돌파할 때부터가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뭐라 해야 될까? 최고의 그런 이제 매도 타이밍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900포인트를 돌파할 때부터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 계좌가 개박살 날 수 있으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900포인트 이상부터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900포인트 이상 올라갔을 때부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매매할 것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900포인트 이상부터는 대폭락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900포인트 이상부터는 대폭락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위험한 발언이죠. 자, 뭐라고 할까요? 위에서부터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그렇다면 이럴 때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또 종목을 매수하고 싶습니다. 전문가 이럴 때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걸 준비했냐면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패턴들, 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매수하는 패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 패턴만 매수만 안 한다 하더라도 돈을 벌 수가 있고 절대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지 말아야 될 패턴들을 오늘 공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했고 그리고 세아 PNC 수익 나신 분들 전부 축하드리고 또 후속주를 좀 공개시켜드리려 할 테니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개인들이 절대로 매매하지 말아야 될 패턴 플러스 걷다가 단기 승부주를 공개시켜드리려 할 테니까요. 깔끔하게 수익 보시고 깔끔하게 많이 배워가시라 이 말씀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